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74페이지. 74페이지를 피시고, 예. 자, 1번부터. 자, 1번. 직류기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대 구조가, 뭐가 3대 구조였죠?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정류자. 예, 아닌 것은? 그쵸. 3번. 공극. 그죠? 예, 공극. 그러면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제가 전기자라는 걸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양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계자라는 놈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계자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자, 계자와 전기자 사이에 요 간격 있죠. 그죠? 요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공극이라 한다. 이거. 요 간격을 공극이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2번은 키워드가 어디예요? 어디다 밑줄 그으시면 될까요? 자속을 만드는 것. 거기다가 밑줄 그으시면 되죠. 그럼 자속을 만드는 것, 그럼 뭐예요? 어디예요? 여기 있죠. 자속 발생. 누구였어요? 계자. 그죠? 예, 몇 번? 2번. 예, 자, 그 다음에 3번. 자, 전기자의 주된 역할. 여기 있네요. 전기자의 주된 역할은? 그쵸. 기전력 발생. 예, 몇 번? 몇 번이요? 1번. 자, 4번.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구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전기자의 구성이에요. 어디 있죠? 전기자의 구성. 전기자의 구성. 자, 전기자 있죠? 전기자의 구성은 전기자. 철심에 뭐를 감았어요? 권선을 감았죠. 그죠? 예, 권선을 많이 감아야 기전력이 높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 요거는 이 4번 문제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문제예요.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정류자와 접속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그랬는데, 어디다 밑줄을 그시냐면 외부 회로를 연결. 거기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쪽으로. 자,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이동하신다 그랬어요? 자속이 이동하죠. 그리고 자, 얘가 전기자예요. 그러면 전기자의 코일이 전기자 코일을 이렇게 많이 감아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요 코일이 하나의 도체란 말이에요.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체. 그리고 자, 전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전동기가 돌면 축이 돌고, 축이 도니까 뭐가 돌아요? 전기자가 돌겠죠? 그럼 전기자가 돌면서 자속을 끄느니 뭐가 유기되는 거예요? 기전력이 유기돼요. 그러면 이 만든 기전력을,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로드, 부하가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 외부에 부하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왜 만들어요? 결론은 이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전력 전기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다 공급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전기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가 없겠죠? 왜요? 뭐 하고 있으니까?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분필에다가 가느다란 구리 실선을 여기다가 수십 가닥을 심어가지고 여기 회전하고 있는 전기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어차피 분필이니까 이 회전하고 있어도 이 분필은 그냥 닳기만 하지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필을 살짝 갖다 놔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빼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하나 해야지. 여기에도 이렇게 분필을 갖다가 놓고
여기에다가 전선을 묶어서 요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가느다란 구리 실선이 있다 그랬었죠? 예,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전선 연결돼 있죠? 쭉 빼서 부하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회전자에 만들어진 기전력을 자 빼서 회전자에서 빼서 부하에 공급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 놈을 우리는 브러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브러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회전하고 있으면 그 회전자의 전기를 빼내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회전자의 전기를 집어넣어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전기를 빼내오기도 하고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브러쉬가 한다 이거예요. 브러쉬. 예, 그래서 자 어디다 밑줄 그어요? 외부 회로 연결. 그러면 외부 회로가 뭐예요? 외부 회로가 부하죠, 부하. 부하는 뭐예요? 전기를 소비하는 모든 기계기구를 부하라고.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외부 회로 연결하시면 무조건 브러쉬. 몇 번? 3번. 자, 6번. 직육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반대로 물어봤네요. 그쵸. 뭐예요? 외부 회로 연결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연결이나 접속이나 같은 말이니까 답은 4번. 자, 넘겨보시고요. 자, 그러면 7번을 보시면 전기기계의 브러쉬의 성질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브러쉬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브러쉬.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누가 돈다 그랬죠? 지금? 누가 돌아요? 원동기를 돌려서 축을 돌려서 얘가 돈다 그랬죠?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얘는 뭐예요? 계자고요. 얘는 뭡니까? 전기자죠. 그럼 얘는 뭐예요? 브러쉬죠? 그러면 누가 돌아요? 전기자가 돌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 전기자 이쪽에다가 전기자 옆에다가 회전자라고 쓰세요. 전기자 옆에다가 회전자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계자에다 뭐라고 쓰세요? 고정돼 있죠, 계자가? 뭐라고 쓰세요? 고정자 써놓으세요. 그래서 자 계자는 뭐라고요? 계자는 고정자. 전기자는 뭐라고요? 전기자는 회전자. 그러면 결국은 브러쉬가 뭐 하는 거예요?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브러쉬는 뭐 하는 거예요, 결론은? 외부에 있는 부하를 자 기전력을 빼내서 전기를 빼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자 브러쉬인데 브러쉬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브러쉬의 성질 중에 자 내부 저항은 즉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저항률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저항률은 작을수록 좋겠죠? 근데 두 번째 자 접촉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 저항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모르겠죠? 접촉 저항은 뭐가 좋아요? 큰 게 좋아요. 그럼 접촉 저항이 뭐냐? 자, 그럼 브러쉬를 가봐요. 브러쉬. 그러면 자, 얘가 브러쉬인데 그러면 브러쉬와 자, 전기자 정류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자, 그럼 요 면과 브러쉬가 닿는 면이 어때요?
고르죠. 빈틈없이 고르죠. 그죠? 예. 자, 근데 이쪽 보면 브러쉬가 부서져 가지고 자, 이렇게 닿는 면이 고르지 않지요. 예. 요러면은 뭐가 일어나냐? 섬락. 불꽃이 다다닥 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러한 상태를 접촉장이 작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요런 상태는 접촉장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럼 위에 게 좋아요? 아래 게 좋아요? 아래 게 좋죠? 그럼 접촉장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브러쉬가 가져야 할 성질 중에는 저항률은 어때야 되고 작아야 되고 접촉장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브러쉬를 쓰는 게 좋냐면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저항률이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브러쉬가 제일 작냐면 흑연 브러쉬가 실은 제일 작아요. 근데 흑연 브러쉬는 저항률이 작아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기계적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쉽게 어떻게 부서지는 거야. 부서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섬락 탁탁 튀지요. 정류 제대로 할 수 없죠? 안 좋죠. 그래서 저항률은 크지만 기계적 강도가 커요. 잘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접촉장을 크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브러쉬가? 탄소 브러쉬가. 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중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정답은?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저항률이 큰데도 불구하고 탄소 브러쉬를 쓰는 이유는 쉽게 부서지지가 않으니까 접촉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음 중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답은 접촉장을 크게 할 수 있어서.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저항정류라고 배웁니다. 저항정류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자 숙지를 하시고. 그래서 크게 구조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 그 다음에 브러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그렸어요.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도 그리냐면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도 그려보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감겨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S. 그 다음에, 자, 이렇게도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도 그렸는데, 자, 얘가 뭘까요? 얘가 정류자예요. 얘가 뭐라고요? 브러쉬.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부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요 정류자 있죠? 정류자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교류를 증류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만든다? 단순히 얘기하면 교류를 만들어요. 그러면 요 정류자에서는 교류를 뭘로 바꿔요? 그걸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잘 봐봐요. 자, 제가 여기 빗금친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도체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친 부분 있죠? 요 빨간색 부분은 부도체예요. 부도체. 예, 그러면 우리가 자, 처음에는 뭘 만든다 그랬죠? 이렇게 교류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교류를 어떻게 해서 직류로 바꿔지는지를 한번 보면, 자, 봐봐요.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도체라고 그랬죠? 그럼 도체니까 파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도체니까 전기가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형이 나와, 안 나와? 이렇게 파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방향을 틀어서 아래로 딱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부도체가 어떻게 한 거야? 아래로 못 내려가도록 요 부도체가 어떻게 해요? 요 부분을 이렇게 끊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나와요? 도체가 나오죠? 그럼 도체가 나오면 못 갔던 길 마저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가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방향 틀어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또 끊어버렸네.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도체 나오죠? 그럼 또 파형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어찌됐든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직류, 교류. 직류. 제가 그랬잖아. 교류는 방향이 바뀌고 직류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보다 자, 봐봐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자, 얘도 직류예요. 그러면 자, 위에 게 좋아요? 아래 게 좋아요? 딱 봐도. 아래 게 좋죠. 아래 게 좋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요 부분이 여기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서 끊지 말고요. 여기에서 끊자. 여기에서 90도에서 끊자. 90도에서. 그러면 여기가 여기니까 그럼 요 절반 여기는 어디예요? 요거의 뭐죠? 요거의 절반이죠. 이렇게. 그죠? 응. 그럼 어디서 끊는 거야? 여기서 끊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파형이 어떻게 나와요? 90도마다 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그러면은 정류자 편수가 이걸 편수라고 하는데, 예, 정류자 편수가 처음에 몇 개였는데 3개였죠. 그럼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근데 정류자 편수가 지금 몇 개? 6개가 됐죠. 예, 그럼 정류자 편수가 늘어났어. 그럼 정류자 편수가 늘어나게 되면 더 직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정류자 편수라고 하는 놈은 정류자 편수는 많을수록 좋겠어요? 적을수록 좋겠어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류자 편수를 늘렸더니 자, 맥동률은 감소하고 자, 맥동 주파수는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맥동률은 뭐예요? 직류인데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야. 얼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냐 이거고, 그 다음에 맥동 주파수는 뭐야? 주파수가 주기잖아요. 주기. 그럼 얘는 몇 주기예요? 3개잖아요. 그럼 얘는 몇 개 주기예요? 6개잖아요. 그러면 주파수, 주기는 많을수록 직류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맥동 주파수는 어떤 게 좋은 거고 증가할수록 좋은 거고, 맥동률은 감소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류자 편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증가시키는 게 좋다고요. 딱 여기까지예요. 기능사는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재에 여기 빠진 내용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정리하시고, 그러면 우리 그 몇 번이에요? 7번? 7번은 그러면 몇 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브러쉬의 성질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저항률이 클 것이 잘못됐죠? 저항률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은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 자, 8번과 9번을 자,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은 8, 9번은 자, 우리 요약정리집. 자, 몇 번을 보시면 되냐면 73페이지. 7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그 15번에 요약정리 15번에 보면 직류기의 손실 및 효율이 있죠. 네. 그걸 좀 보셔야 돼요. 효율보다도 손실을 보셔야 됩니다. 손실을.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손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효율이라는 거 아시죠? 효율은 얼마일 때가 제일 좋아요? 1일 때. 100%일 때가 제일 좋죠.
1일 때가 왜요? 효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의 비가 효율입니다. 그럼 제가 입력을 10을 놓거든요. 10을 놓는데 10이 나왔어요. 10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몇 프로예요? 100%. 근데 효율은 100%가 나올 수 있다 없다? 100%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전기 기기에서는 꼭 뭐가 존재하냐? 뭐가 존재해서? 손실이라는 걸 존재하기 때문에 100%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실을 배울 건데, 자, 손실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철손이라는 거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보자. 고정손이라고 한번 써보자. 고정손. 자, 2번. 자, 가변손.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손실은 크게 몇 가지요? 두 가지. 고정손과 가변손. 자, 그러면 가변손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가변손이 뭡니까? 손실이 변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부하에 따라서. 그래서 가변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 무슨 손? 부하손. 부하손이다라고 돼요. 그래서 자, PC라고 쓰시면서 공식은 I 자승 R입니다. 공식은 여러분들 공식 시험에 안 나와. 계산하시오?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적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PC가 뭐냐 앞으로. 자, PC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동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손은 어디에 생기는 손실이에요? 동에서 생기는 손실이죠. 동에서 생기는 손실. 왜? 우리 계좌를 보면 어떻게 돼요? 계좌에 철심에다 뭐가 뭐예요? 연동선 감죠? 코일 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손실, 동에서 생기는 손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R이 뭐죠? 저항이죠? 저항손. 저항손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저항의 단위가 뭐예요? 옴. 그래서 무슨 손? 옴손. 그래서 가변손, 부하손, 동손, 저항손, 옴손이 뭐다? 다 같은 말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지 뭐 얘를 계산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변손, 부하손, 동손, 구리손, 저항손, 옴손이 다 같은 말이다라고만 알면 돼요. 우리 기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동을 다른 말로 구리죠.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해야 돼요? 구리손. 구리손을 안 적었더니 안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꼭 적어드려요. 이렇게. 동이 구리인데 안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꼭 적어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자, 요 공식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적어드린 거는 요것 때문에 적어드린 거예요. 왜 저항손인지. 그럼 이제 고정손. 자, 고정손은 뭐예요? 부하가 있든 없든 그냥 고정돼 있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부하손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왜? 부하가 없는데도 손실이 존재해요. 그래서 무부하손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PI라고 쓰세요. PI가 뭐냐? 철손. 그럼 얘는 어디서 생기는 손실이에요? 철에서 생기는 손실. 그걸 철손이라고 하지. 그러면 철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철손은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PH라고 해가지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히스테리 시스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P2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와류손, 와전류손. 자, 맴돌이 전류손. 다 같은 말이세요.
예. 그래서 요 철손의 종류, 예. 철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이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히스테리시손이 뭐고 와류손이 뭔지, 자,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히스테리시스손을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첫 번째가 이거를 먼저 선행하셔야 돼요. 여자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요? 자속이 증가. 자속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요? 기전.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제가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여자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 정비례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종축이 있고 횡축이 있어요. 자, 횡축은 계좌전류. 자, 종축은 자속으로 나요. 자, 여기는 얼마로 놓고 여기는 0으로 놓고. 그러면 자, 0일 때, 자, 계좌전류가 0일 때 자속도 얼마? 0이죠. 그럼 제가 계좌전류 이렇게 증가시키면 증가시키는 만큼 뭐가? 자속이 증가. 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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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 벗을 때 만나는 점을 찍어. 그 다음에 점을 이어.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비례니까, 그치? 예.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얘를 증가하면 얘가 증가해서 곡선이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자속의 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 자, 이 순간부터. 자, 이 순간부터 자, 전류를 증가시키더라도 자속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자, 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얘가 증가하면 얘가 계속 증가인데 그것도 아니네. 지금 설명 보니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지가 않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자, 철심의 자기 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심의 자기 포화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자기 포화가 뭔 뜻이에요? 꽉 찼다. 꽉 찼다. 그러면 계좌를 그려보면 자, 계좌 전류를 흘려요.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NSS로 뭐가 이동해요? 자속이 이동하잖아요. 그럼 NSS로 이동되는 이 자속은 이 코일에서 자속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철심에서 자속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속은 철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심에서 나와요. 철심에서. 그러면 이 철심의 면은 딱 정해져 있죠. 여기에서는 딱 몇 개만 나오냐? 예를 들어서 딱 100개만 나오는 거야, 자속이. 그럼 전류를 100개 흘리면 자속이 100개가 나와. 그러면 내가 전류를 200개를 흘렸다. 그래도 이 철심에서는 몇 개밖에 못 나와요. 100개밖에 못 나오는 거야. 왜? 이 면에서는 몇 개밖에 못 나오게끔 돼 있으니까. 200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철심을. 그렇죠. 크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속이 나오다가 이제 더 이상 자속이 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전류만 증가하지 뭐예요? 자속의 값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비례의 관계가 있는데 무조건은 아니네요. 그러면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여기까지는 정비례 관계가 같죠.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증가하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얘는 자, 언제까지가 정비례 관계예요? 포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정비례 관계가 있고, 자, 포화가 일어나게 되면 전류만 증가하지 더 이상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일정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언제까지라고요? 철심의 포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여자를 증가시켰을 때 전압이 어떻게 되냐? 단 철심의 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라는 단조항이 붙어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계좌전류를 감소시켜 볼게요. 그럼 계좌전류를 다시 감소시키면 자속도 감소하잖아요.
자속이 감소하는데 이렇게 철심에 자기 포화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증가했던 그대로 감소. 다른 형태의 길을 찾아서 감소. 다른 형태의 길을 찾아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요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그죠? 이 공간만큼이 손실이에요. 이 공간만큼이. 예, 이것을 무슨 손실이라고 하냐면 무슨 손실이라고 해요?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면은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철에다가 약간의 자, 뭐를 섞어요? 규소를 섞어요. 그럼 약간의 규소를 섞으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철에다가 규소를 섞어요. 그러면 규소를 섞었으니까 이 히스테리라는 놈은 감소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감소가 안 됐어요. 그럼 얘가 뭐냐? 그걸 또 설명을 드려야죠. 자,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자, 용어 하나 할게요. 용어. 자, 용어 하나 합니다. 자, 계좌 전류가 0이면 자속 얼마예요? 0이어야 되죠. 잘 봐요. 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죠. 다시 감소해서 자, 계좌 전류가 0이에요. 자, 0이에요. 자, 증가했다가 자속을 잘 봐봐. 자속을 자 증가했다가 자, 자속이 다시 감소하죠. 계좌 전류 감소하니까. 그래서 계좌 전류가 딱 0일 때 자속은 여기 걸리죠. 예, 전류가 0일 때 자속은 0이 아니고 열로 떨어진 게 아니고 열로 떨어졌죠. 예, 그러면 자, 전류가 0일 때 요만큼의 자속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잔류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기가 있는데 그 발전기를 자여자 발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잔류자기라는 거 용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잔류자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기론에서 배우시겠지만 자, 종축은 뭘 탓해요? 잔류자기. 횡축은 뭐예요? 보자력. 이거는 전기론에서 물어봐요. 잘 물어봐요.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잔류자기. 기억하세요? 잔류자기. 예.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와류손이 뭔지만 설명하면은 돼요. 그러면 와류손은 뭐냐? 와류손은 철심이 있다. 코일을 감았어요. 자, 계좌전류 흘렸어요. 여자 됐어요. 그럼 NSS로 자속이 이동하죠. 그럼 이동하는 자속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코일에서 철심에서 자속이 나오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자속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철편에 전류가 만들어져요. 전류가 자속을 중심으로 해서 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류가 이 철심 표면에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뺑글뺑글 이렇게 겉으로 표면을 계속 돌아요. 이렇게 전류가. 예. 그래서 자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면에 뺑글뺑글 도는 전류가 생긴다. 그 전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뺑글뺑글 돈다. 맴돌이 전류라 한다. 예. 또는 와전류라 한다. 또는 와류손이라 한다. 예. 그럼 여러분들 전류가 생기면 어때요? 좀 놔두면 어때? 좀 생기게 좀 놔두지. 근데 항상 전류는 뭐에 비례할까요, 여러분들? 열에너지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철이 처음엔 차가웠거든. 근데 미지근해졌다. 나중에 어떻게 돼? 뜨거워져요. 그럼 뜨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코일이 그렇죠, 타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에너지를 내려야죠. 그럼 뺑글뺑글 맴도는 전류 없애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없애요? 자속을 안 하면 없죠.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없앨 거냐?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이 두꺼운 철을, 그냥 단순하게 두꺼운 철을 반을 쪼개요. 그 다음에 에폭시로 절연을 한 다음에 다시 겹쳐.
그러면 전류가 요만해져요. 자, 또 쪼개요. 에폭시 절연한 다음에 또 겹쳐요. 그럼 얼마나 해져요? 또 잘라요. 그럼 얼마나 해져요? 또 짜게요. 그래서 아주 슬라이스를 칩니다. 슬라이스를 쳐요. 네. 그 다음에 성층을 해서 조인 볼트로 꽉 조여요. 그러면 더 이상 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철심의 두께는 원래는 0.35에서 0.5 이거를 적어 드리는데 직류기는 안 나오니까 일단 여기는 빼는 거야. 제가 변압기 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와류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철심을 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성층에서 겹쳤죠? 예, 이걸 뭐라고 하냐? 성층 철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층 철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류손 밑에다가 자 뭐라고 쓰면 돼요? 성층 철심이다 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규소를 함유했다 라고 하면 얘를 감소되는 거고, 또 성층 철심을 이용했다 그러면 와류손이 감소해요. 예. 근데 각각 할 수가 없으니까 얘와 얘를 어떻게 해요? 같이 혼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합한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소 강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서 몇 문제요? 세 문제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철에다 규소를 함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죠, 히스테리 감소. 예. 자, 철심을 성층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와류손 감소. 자,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손 감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기계에 철심이 들어간다. 모든 전자제품에 그 안에 철심이 들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다 규소 강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두꺼운 철 같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얇은 철판을 성층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알아두시는데, 이 손실은요, 이거는 앞으로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손실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합니다. 계속 쓸 거예요. 4장까지. 예. 그럼 이제 여기까지 숙지하셨으면 자, 문제 그냥 보이실 거예요. 답이 그냥 보이실 거예요. 자, 75페이지에 자 8번. 자, 75페이지에 8번. 어디다 밑줄 그어 볼까요? 철심을 성층. 왜 해요? 왜 합니까? 3번 때문에 해요? 4번 때문에 해요? 뭐 때문에 해요? 히스테리 손을 작게 하기 위해서요? 와류손을 작게 하기 위해서요? 와류손을 작게 하기 위해서. 몇 번? 4번. 9번. 전기기계에 있어서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 밑줄 그으면 되겠죠? 예, 그럼 정답은? 그쵸?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4번. 1번은 뭐가 되겠어요? 성층 철심.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와류손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10번. 네, 10번 지워버리세요. 자, 10번은 지워버리세요. 답은 알려드릴까요? 4번. 제가 지우는 이유가 있겠죠?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부터. 자, 11번부터는 자, 뭐예요? 타이틀이? 전기자 권선법. 자, 전기자 권선법이니까 다시 요약정리집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요약정리. 자, 71페이지로요. 그럼 71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게 왜 나올까요?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올까요? 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 이거 코일 몇 개예요? 코일 하나잖아요. 그럼 도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자, 몇 볼트 나와요? 아까? 코일 몇 개예요? 2개. 그럼 도체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도체 하나당 1볼트예요. 그럼 도체가 몇 개니까? 4볼트죠? 그럼 제가 한 번 더 감을게요. 그럼 몇 볼트 나와요? 6볼트 나오죠? 그래서 기전력을 높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코일을 많이 감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감아요. 근데 많이 감는데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는단 말이에요. 근데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을 건데 그냥 내 맘대로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감는 법이. 감는 방법이. 그게 무엇이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자 건설법인데. 자, 그러면 자, 요걸 뭐라고 하냐? 슬롯이라고 그래요. 슬롯이 뭐냐? 홈이에요. 홈. 예. 그럼 이 홈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코일을 감아서 끼워 넣을 거예요. 자, 끼워 넣을 건데, 자, 봐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요 1번 슬롯에 코일이 1번 뭉치와 2번 뭉치가 겹쳤나요? 요 하나의 슬롯에 얘와 얘가 겹치게 들어갔잖아요. 2개가. 얘도 1번 슬롯에 들어갔죠. 얘도 1번 슬롯에 들어갔죠. 그럼 하나의 슬롯에 2개의 뭉치의 코일이 들어갔잖아. 예? 예,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2층권이라고 그래. 2층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았어요. 그럼 요 하나의 슬롯에 자, 한 뭉치 들어갔죠. 요 하나의 슬롯에 한 뭉치 들어갔죠. 이걸 단층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자 건선법에는 단층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단층권과 2층권이 있는데 무슨 권을 쓸 것 같아요? 2층권을 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단층권을 쓸 것 같아요? 그렇죠. 2층권을 씁니다. 그래서 전기 기기에서는 단층권을 쓰는 게 없어요. 전부 다 2층권을 씁니다. 예. 봐봐요. 2개 하는데 얘 하나인데 얘는 2개 하려면 몇 개 필요? 하나, 둘, 많이 필요하잖아요. 부피도 커지고. 그 다음에 2층권 중에 자, 2층권 중에 하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권과 중권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파권이라고 안 나오고 파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렬권. 그래서 요즘 시험에는 직렬권이라고 나와요. 그럼 파권이 직렬권이면 그럼 중권은 무슨 권이겠어요? 직렬만 있겠어요? 병렬도 있겠지. 그래서 파권과 중권, 직렬권, 병렬권이 있어요. 얘는 누구만 쓸까요? 2개 다 씁니다. 그러면 자, 파권은 뭐고 중권은 뭐냐? 제가 코일을 감는데 코일을 감을 건데 어떻게 감냐면 자, 봐봐요. 자, 코일 몇 개예요? 하나죠.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코일을 계속 폭에서 감죠. 계속 겹쳐서 폭에서 감죠. 예. 얘를 중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파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코일을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자, 봐봐. 자, 이렇게 해서 코일 몇 개? 하나잖아요. 근데 일로 간 게 아니고 일로 이렇게 간 거야. 2개, 또 3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감은 걸 뭐라 그래요? 파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감은 걸 뭐라 그래요? 중권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파권과 중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요약정리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시험은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층권과 2층권 중에 무슨 권이 있고 2층권이 있고, 자 2층권에는 뭐가 있다? 파권과 중권이 있다.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동기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자 정리를 하고 권선법을 넘어갈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 요약정리집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병렬 회로수는 뭐 중권일 때는 누구와 같고, 파권일 때는 뭐 병렬 회로수는 2라고 얘기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도체가 몇 개예요? 예를 들어서 8개죠. 8개. 그러면 도체 하나당 1V예요. 도체 하나당 1V예요. 그러면 총 기전력은 몇 볼트예요? 도체 하나당 1V니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잖아. 그러면 몇 볼트 나올 거예요? 8개니까 8V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8V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8개의 도체를 전부 다 무슨 연결했기 때문에 8V가 나온 거예요? 직렬 연결했기 때문에 8V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알아두실 거는 도체가 8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이 도체는 전부 다 직렬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무슨 연결을 하냐면 병렬 연결을 합니다. 병렬 연결을 합니다. 그럼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 몇 개부터가 병렬이에요? 그렇지. 2개서부터 병렬이에요. 그럼 지금 얘 몇 개야? 하나잖아요. 직렬이에요. 그러면 병렬로 만들어 봐요. 그럼 일단 몇 개로 쪼개볼까요? 2개.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렇게요. 그러면 전류를 어떻게 해요? 전류가? 요렇게도 흐르고 요렇게도 흐르겠죠? 병렬인 거죠, 얘가. 그러면 자, 도체 하나당 1V라 그랬으니까 여기 몇 볼트 나와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몇 볼트예요? 4V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몇 볼트 나와요? 4V 나오잖아요. 그럼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나와요? 4V 나오죠. 왜? 병렬은 전압이 일정합니다. 병렬은. 그래서 4V가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자, 병렬이죠? 자, 얘는 회로수가 몇 개예요? 요렇게가 회로수 하나야. 회로수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자, 그럼 얘는 회로수 몇 개예요? 회로수가 4개. 그럼 여기 몇 볼트? 2볼트. 여기도. 그럼 여 양단도 2볼트. 이렇게. 그럼 회로수 몇 개? 4개. 그 다음에 몇 개? 6개. 그 다음에 몇 개? 8개. 그 다음에 몇 개?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 짝수. 왜요? 그럼 내가 왜 회로수를 2개로 짜겠을까? 왜 회로수를 4개로 쪼갰을까? 왜 회로수를 6개로 쪼갰을까? 예. 병렬 회로수는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아요. 그러면 내가 회로수를 몇 개로 쪼갰어요? 2개죠. 왜 2개로 쪼갰어? 그 발전기는 몇 극 발전기? 그렇죠. 2극 발전기니까 2개로 쪼갠 거예요. 그럼 제가 4개로 쪼갰죠. 왜 4개로 쪼갰어요? 그렇죠. 4극 발전기니까 4개라는 거예요. 그럼 6개다. 6극 발전기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면 병렬 회로수는 누가 결정해줘요? 극수가. 그래서 병렬 회로수를 A라고 하면 A는 누구와 같다? 극수와 같다. 그래서 P가 뭐예요? 극수. A가 뭐라고요? 병렬 회로수. 되셨어요? 자, 근데 자, 무조건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지가 않습니다. 극수와 상관없이 병렬 회로수 A는 상관없이 무조건 2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야, 여러분들.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극수와 같지가 않아요. 극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2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 병렬 회로수는 내가 극수와 같다라고 했었죠? 얘는 뭘로 감았을 때? 전기자 권선을 중권으로 감았을 때만 극수와 같고요. 자, 극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병렬 회로수를 2개로 해라 라고 하면은 얘는 전기자 권선을 뭘로 감았을 때예요? 파권으로 감았을 때는 병렬 회로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예요? 2개로 하셔야 돼요. 이거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써봐. 자, 여기다 적어봐요. 그러면 자, A는 써봐. 뭐라고 쓰실 거예요? 자, 파권이죠? 그럼 병렬 회로수 A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그렇지, 2개. 자, 중권이죠? 자, 중권일 때 병렬 회로수 A는 그럼 뭐라고 쓰실 거야? 그렇죠, P. 극수와 같다.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시면 이제 좀 이따가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배울 건데 그 기전력 공식을 외우셔도 이 값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6국인 직류 발전기가 있었어요. 전기자 권선법을 중권으로 감았어요. 그러면 A는 얼마예요? 중권으로 감았으니까 병렬 회로수 A는 누구와 같아요? 극수와 같죠? 그럼 병렬 회로수 몇 개? 6개. 예. 근데 중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파권으로 감았다. 그럼 병렬 회로수 A는 몇 개로 해야 돼요? 그치.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숙지를 하시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 그래서 자, 11번부터 자, 11번. 자, 단중 중권의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 A는 어떻게 되는가? 어디다 밑줄 그시고? 중권에다 밑줄을 그시고. 자, 중권일 때의 병렬 회로수는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극수와 같다. 몇 번? 그렇죠. 2번이 답이죠. 자, 12번. 12번도 어디다 밑줄? 중권에다가 밑줄. 중권. 그럼 몇 번? 1번. 자, 13번. 어디다 밑줄? 파권에다 밑줄.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딱 키워드만 딱 찾아요. 딴 데다 밑줄, 뭐, 문제를 뭐 다 막 밑줄 줘서 막 해요. 그게 아니에요. 딱 키워드가 뭔지, 거기다 딱 긋고 답을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은 2번. 자, 14번은 다음 중 파권의 설명이 아니죠? 얘는, 그죠?
파권의 설명이 아니다. 그러면 자 1번 병렬 회로수가 항상 2이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파권을 다른 말로 직렬권이다 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자 우리 문제에 물음표 옆에 다음 중 파권의 설명이 아닌 것은 해서 물음표 있죠? 물음표 옆에다가 자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써봐. 이렇게 파고라고 써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파권은 고전압이에요. 파권은 고전압이에요.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아닌 것은 그럼 뭐예요? 그렇지 4번이죠. 저압 대전룡이다. 예. 저압이 아니고 뭐라고요? 고압이라고. 예.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잘 나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필기 특강이기 때문에 일단 파고라고 외우세요. 파권은 고전압이다. 이렇게. 그럼 답을 딱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기전력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15번은요. 마지막으로 15번 다음 중 전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으로 쓰이는 것은 그랬네요. 몇 층권? 뭐 내가 답 안 배우더라도 딱 배운 건 뭐밖에 없어요. 2층권밖에 없죠. 네, 몇 번? 2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